한국은 지금 새로운 항공시대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가 양산 단계에 들어서면서 단순한 전투기 제작을 넘어 대한민국이 세계 최첨단 공중전력의 주도권을 쥐려는 야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행기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엔진 문제는 오랫동안 한국 항공산업의 최대 난관으로 꼽혀왔습니다. 미국의 F414 G2400K 엔진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자주국방의 길은 언제나 제약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가 1680도의 초고온을 견딜 수 있는 신소재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은 단순한 기술 발표가 아니라 그 벽을 뚫어내는 혁명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항공 엔진의 소재 기술은 미국, 러시아, 그리고 일부 유럽 강국만이 보유해온 성역과도 같았습니다. 냉전 시대부터 축적된 합금 데이터와 초정밀 가공 기술은 한국과 같은 후발주자에게는 수십 년의 격차로 다가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독자 엔진을 개발하려면 최소 30년은 걸릴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 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두산은 지난 4년 동안 축적한 데이터와 자체 개발 장비를 통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냈습니다. 기존의 한계를 돌파한 1680도 내열 합금은 더 이상 수입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국면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부품을 조립하는 수준을 넘어 엔진의 핵심, 터빈 블레이드와 연소실을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는 곧 국산 엔진 시대의 초석이자 KF-21을 진정한 한국형 전투기로 완성시킬 열쇠입니다. 현재 KF-21은 미국산 F414 엔진을 사용하지만 향후 이 국산 엔진이 개발 완료되면 독립적인 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단가 경쟁력에서도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엔진 한 기의 가격은 130억 원에 달하며 전체 기체 가격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출 경쟁력에 큰 약점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국산 엔진이 들어간다면 이 부담은 획기적으로 낮아지고 한국은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 엔진 국산화가 단순히 전투기 한 기종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무인 전투기, 차세대 스텔스 드론, 심지어 민간 항공 분야까지 확장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두산의 소재연구소가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금속 데이터베이스와 200여 대에 달하는 특수시험 장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합금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하늘을 지배할 수 있는가라는 운명을 건 싸움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역할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터보팬 엔진의 핵심인 바이패스 기술을 보유한 한화와 초내열 소재를 확보한 두산이 손을 잡는 순간 그 시너지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마치 엔진 개발을 위해 한국형 어벤져스가 결성되는 듯한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이 흐름에 합류하면 한국은 그 어떤 정치적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독자 엔진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전개는 단순히 한 나라의 무기 체계 완성을 넘어섭니다. 미국조차 정치적 이유로 동맹국의 엔진 공급을 제한했던 과거를 떠올려 보십시오. 한국이 KF-21과 차세대 항공기에 독자 엔진을 탑재한다면 수출의 족쇄는 풀리고 세계 시장에서의 협상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과연 한국은 이 거대한 도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의 시선이 이제 서울과 진해, 사천의 연구소와 공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KF-21 엔진 개발의 최대 난제는 언제나 고온 소재였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이 만든 F414 엔진은 1600도 이상의 초고온에서 작동하며 그 한계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영역에서 단 한 걸음도 내디디지 못한 채 늘 수입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냉전 시절 미국은 소련에서 티타늄을 수입해 초음속 폭격기와 스텔스기를 만들어냈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하3에서도 녹지 않는 합금을 완성했습니다. 그 결과 미군은 F-22, F-35 같은 최강 스텔스기를 운영할 수 있었지만 한국은 그저 구매자에 머물러야 했던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한국의 독자 엔진은 30년 장벽이라고 단언한 것도 바로 이 합금 기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두산 에너빌리티가 개발한 1680도 내열 합금은 그 장벽을 스스로 부숴버렸습니다. 이 합금은 단순히 내열 온도가 높은 금속이 아니라 수천 개의 조합을 실험한 끝에 도출된 최적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두산은 30년간 축적한 데이터와 전 세계 금속 물성 정보를 바탕으로 AI 설계를 접목했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신소재는 F404 엔진을 장착한 FA50 경전투기의 1500도 한계를 넘어 F414 엔진과 동급의 내열 성능을 확보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약 1800도의 금속 합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두산이 내놓은 결과물은 후발주자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산이 보유한 클리프 시험장치의 역할은 결정적이었습니다. 200여 대가 넘는 이 특수장비는
합금이 장시간 고온에서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를 실험할 수 있게 합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엔진 환경을 그대로 구현하는 장치였기에 새 소재는 곧바로 C제품 제작에 투입될 수 있었습니다. 두산은 3D 금속 프린터로 새로운 합금을 출력해 터빈 블레이드를 제작했고 수년간의 시험을 거쳐 내구성을 입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분야에서 첫 돌파구를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소재를 확보한 것이 아니라 그 소재를 실제 엔진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두산은 이미 가스터빈 발전 엔진에서 380메가와트 급시험에 성공했으며 이 기술을 항공기 엔진으로 확장하는 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스터빈과 항공 터보팬 엔진은 구조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두산의 경험은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을 가속화시키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를 통합하고 항공용 인증 절차를 추진하는 중심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이 국산 엔진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한국 공군은 KF-21을 완전한 독립체계로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전투기 한 기종에 국한되지 않고 무인기, 스텔스 드론, 차세대 고등훈련기까지 모든 영역으로 기술이 확장될 것입니다. 또한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압도적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미국산 엔진은 가격과 정치적 제약으로 늘 약점이 되었지만 국산 엔진은 비용을 줄이고 수출 협상에서도 주도권을 쥘 수 있게 합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과연 한국은 이 엔진을 얼마나 빠르게 완성할 수 있을까? 과거 중국이 수십 년을 들여도 풀지 못했던 과제를 한국은 10년 안에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지금 한국의 연구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두산과 한화,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가 만들어낼 엔진 어벤져스는 단순한 기술 연합이 아니라 대한민국 항공사의 운명을 바꿀 도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KF-21이 본격적인 양산 체계에 들어서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비용 구조였습니다. 전투기의 가격에서 엔진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20% 이상, 엔진 한 기당 130억 원에 달하는 F414G2400K가 장착되면서 기체 한 대의 원가는 급격히 치솟았습니다. KF-21의 수출 경쟁력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투기 자체는 최신 4.5세대 성능을 갖추었지만 핵심 부품이 외산에 의존한다면 가격 협상에서 한국은 언제나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언제든지 수출 허가를 늦추거나 거부할 수 있다는 정치적 리스크도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국산 엔진 개발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방산 수출의 생존이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였습니다. 에너빌리티가 확보한 초내열 합금 기술은 바로 이 약점을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엔진 가격을 국산화로 낮추고 수출에 필요한 자율성을 확보한다면 KF-21은 단숨에 게임 체인저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중동 국가들은 이미 한국산 전투기와 무인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국산 엔진이 탑재된다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F-16 개량 사업 비용 문제로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FA-50과 KF-21이 합리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엔진 독립이 곧 글로벌 시장에서의 협상력 상승으로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국산 엔진의 중요성은 기술적 자립성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미국은 동맹국에도 자국의 전략 무기를 쉽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엔진 부품 하나가 공급되지 않아도 전투기 전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언제든지 정치적 카드로 휘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산 엔진이 확보된다면 KF-21은 진정한 독립 전투기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이제는 단순히 수출용 무기체계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심장까지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산 엔진 개발은 군수산업 전반으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입니다. 무인 스텔스기, 고등훈련기, 심지어 민간 항공기 엔진까지 응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존재합니다. 엔진 소재와 가스터빈 기술은 동일한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항공산업 전체의 체질 개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과 유럽에 로열티를 지불하며 기술을 빌려오는 처지였다면 앞으로는 한국이 엔진 기술을 수출하는 시대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도전도 남아있습니다. 항공기 엔진은 단순히 소재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개의 부품이 정밀하게 조화를 이루고 수만 시간의 비행시험을 통과해야 만실전용이라는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KF-21 시제기가 시험 비행에서 수많은 난관을 극복했듯 국산 엔진 역시 긴 인내와 치밀한 검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한국은 드디어 불가능이라 불렸던 벽을 허물고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얼마나 빠르게 완성하느냐일 뿐입니다. 세계는 묻고 있습니다. 한국이 과연 중국이 수십 년을 투자하고도 넘지 못한 장벽을 단 10년 만에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두산과 한화, 국방과학연구소가 만들어내는 이 도전은 단순한 산업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대한민국이 항공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운명을 건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결과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한국의 국방과 외교, 경제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국산 엔진 개발의 돌파구가 열리자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차세대 전투기 운용 능력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엔진만 자립한다고 해서 완전한 항공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종사 훈련, 시뮬레이션, 기체 개량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맞물려야만 KF-21과 FA-50 같은 한국산 전투기가 세계 시장에서 진정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내놓은 또 하나의 놀라운 소식은 바로 FA-50 단자형, 이른바 F-50 개발 계획이었습니다. 단순히 조종석 뒤를 연료 탱크로 개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전방동체를 새롭게 설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이 프로젝트는 업계와 해외 시장을 동시에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FA-50은 기본적으로 복자형 기체로 설계되어 있었고 후방석을 훈련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임시 연료 공간으로 전환하는 개조안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무게중심이 바뀌고 조종석 뒤 시야가 제한되는 등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수백 미터의 연료가 후방에 집중되면 비행 안정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었기에 실질적인 전술기로 발전하는 데는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이 굳이 새로운 단자형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KAI는 전례 없는 선택을 내렸습니다. 기체 전방을 완전히 재설계해 새로운 전술 전투기 수준의 성능을 갖춘 단자형 F-50을 내놓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설계 변경이 아닙니다. 전방동체를 키우면 더 큰 AESA 레이더를 장착할 수 있고 각종 항전 장비와 전자전 시스템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A-50의 약점으로 꼽혔던 소형 레이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전방 기술을 30% 이상 확대한다면 KF-21에 장착된 레이더와 유사한 성능의 고성능 레이더까지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FA-50이 더 이상 단순한 경전투기가 아니라 중거리 미사일과 정밀 유도폭탄까지 운용 가능한 본격적인 전술기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F-50은 사실상 KF-21의 동생 시뮬레이터 개발 역시 이러한 방향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KAI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단자형 F-50 전용 시뮬레이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복자형 데이터를 단순 변형하는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기체 특성을 반영한 전용 시스템을 설계하겠다는 것입니다. 시뮬레이터는 단순한 훈련 장비가 아니라 실제 시험 비행 데이터를 대체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핵심 장치입니다. 개발비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AI가 과감히 새로운 시뮬레이터를 추진한다는 사실은 F-50 개발이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닌 수출 가능성을 염두에 둔 본격적 사업이라는 신호탄입니다. 폴란드의 상황은 이 프로젝트의 중요한 배경을 제공합니다. 폴란드는 F-16 48대를 개량하려다 미국이 10조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요구하자 협상을 중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산 FA-50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FA-50에 단자형까지 나온다면 기존 F-16 개량보다 훨씬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이미 수십 대의 FA-50을 도입했고 단자형 수요까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요소가 맞물리면서 한국의 F-50 개발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실질적 수출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KF-21과 F-50이 동시에 개발되면서 한국은 전투기 라인업을 완벽하게 갖출 수 있게 됩니다. KF-21이 중장거리 임무를 담당한다면 F-50은 경량급 다목적기로서 틈새 시장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두 기종 모두 국산 엔진이 탑재된다면 한국의 방산산업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과 유럽의 그림자 속에서 무기를 수출했다면 앞으로는 한국이 독자적인 항공체계를 기반으로 세계 무기 시장의 규칙을 바꾸는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F-50 단자형 개발은 단순히 하나의 파생형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이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려는 야심의 발현이자 그 자체로 방산산업의 전략적 전환점입니다. 지금까지 FA-50 은훈련기 기반 경전투기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자형으로 본격적인 전술 전투기로 개량된다면 이는 곧 미국의 F-16, 스웨덴의 그리펜과 직접 경쟁할 수 있는 신세대 기종으로 격상되는 것입니다. 더 큰 AESA 레이더, 향상된 항전 장비, KF-21에서 검증된 기술이 결합되면 F-50은 단순히 저가형 대체품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국산 엔진 개발이 맞물리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지금까지 FA-50과 KF-21은 모두
미국산 엔진에 의존해야 했고, 이 때문에 정치적 변수에 쉽게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1만 파운드급 국산 엔진을 확보한다면 KF-21과 F-50 모두 독자적 체계를 갖출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한국이 자국 기술로 설계, 제작, 시험, 배치까지 가능한 완전한 항공전력을 보유한다는 의미입니다. 동남아시아, 동유럽, 중동 국가들은 이미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엔진 독립까지 확보되면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한국과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시장의 파급력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FA-50은 폴란드, 필리핀, 말레이시아에 이어 추가 수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단저형 F-50이 등장하면 더 많은 국가들이 구매 대열에 합류할 것입니다. 특히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제 무기를 대체할 신뢰할 만한 기종을 찾고 있으며 미국산 전투기는 가격과 정치적 조건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KF-21과 F-50은 동맹국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산 엔진까지 결합된다면 한국은 사실상 완전 독립형 전투기 패키지를 제공하는 몇 안 되는 국가로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기술적으로도 F-50은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기수 확대와 동체 재설계를 통해 단순히 성능 향상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항공전자 장비 개발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레이더, 전자전 시스템, 통합 항전 장비 같은 요소들은 국산화의 핵심 분야이자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F-50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와 기술은 곧 KF-21에도 피드백되어 쌍방향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즉, F-50과 KF-21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한국 항공산업을 함의도 큽니다. 미국은 동맹국에게 언제나 전략적 카드로 무기 공급을 활용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독자 전투기 체계를 확보하면 워싱턴의 승인 없이도 수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 거래의 자유도가 아니라 외교 전략의 주도권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필요할 경우 자체 엔진, 자체 기체, 자체 레이더를 묶어 독립형 패키지를 제시할 수 있고 이는 곧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폭발적으로 확대시킬 것입니다. 물론 도전도 남아 있습니다. F-50 단저형은 수천억 원의 개발비가 필요하고 새로운 시뮬레이터, 새로운 시험 비행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KF-21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개발 과정을 단 2년 만에 수천 소티 시험 비행으로 완성해낸 전례를 생각하면 이 역시 불가능한 도전은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증명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감한 투자와 시간, 그리고 국제시장에서의 전략적 협상력입니다. 세계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KF-21과 F-50이라는 두 장의 카드를 동시에 손에 넣는다면 전투기 시장의 균형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국가로 떠오를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